주사바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병이 나아질 때까지 기약 없이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이 무력감이 심한 경우 20번 이상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사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와 같은 망막 의사들은 환자의 눈 속에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눈 속에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세요. 이렇게 무서운 주사를 왜 해야 되냐? 바로 눈 속에 위치한 망막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무릎이나 어깨가 아플 때 해당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눈은 외부에서 다치지 않게 2중, 3중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세균이나 약물이 눈 속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안약을 넣어도 눈 속 깊은 곳에는 약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눈 속에 직접 주사를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질환은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밑에 발생한 나쁜 혈관은 수술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속에 약물을 주입해서 최대한 나쁜 혈관을 말려야 해요. 두 번째 질환은 당뇨망막병증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눈 속에 정상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물질들이 나오는데 주사는 이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외에도 망막혈관 폐쇄 그리고 일부 중심성 망막염 환자 등에서도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과정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마취 한약을 점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눈 주변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눈꺼풀을 벌리고 각막에서 3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주사를 합니다. 이후 주사침을 빼고 해당 부위를 면봉으로 압박하면 주사 치료 과정은 끝이 납니다. 다행히 보이진 않아요. 정중앙인 각막에 하지 않고 각막 주변에서 3mm 정도 떨어진 곳에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주사를 하는데 저는 환자분들의 두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환자분의 시선에서 안 보이는 각도로 바늘을 숨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 바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치료 자체는 무섭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취를 하기도 하고 각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프거나 또 그런 통증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못 받으실 정도는 아니에요. 일부 환자에서 흰자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결막 밑에 피가 났다고 해서 결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피부에 멍이 든 것과 비슷해요. 별다른 치료 없이 1, 2주 정도면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안내염입니다. 다행히 1000명 중 1명으로 매우 드물지만 주사 과정에서 눈 속에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내염이 발생하면 충혈, 통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후 3, 4일 이내에 불편감을 느끼시면 가까운 안과에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망막 질환의 종류와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을 치료하는 망막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과 질환 중 가장 많은 주사가 필요한 질환은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심한 경우 20번 이상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당뇨망막병증이나 망막에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도 여러 차례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사 자체에 대한 공포감과 병이 나아질 때까지 기약 없이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이 무력감이 두 가지를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불과 한 20-3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일리아, 바비스모 같은 좋은 약제들이 지금은 나의 눈 상태에 따라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존 약제들보다 효과는 더 좋으면서 더 오래 지속되는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눈 주사 치료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손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